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미국 시장 읽어주는 남궁재훈 연구원과 함께하는 오늘 연미남 3월 28일 화요일 순서입니다. 아침에 3프로TV에서 우리 남궁재훈이 너무나 아주 굉장히 그 내용이 너무 좋아서 저도 우리가 맨날 하는 거지만 그 영상을 한번 여러 번 듣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 내용으로 많은 분들한테 특히나 우리 그 핵심 우량 기업 그죠? 빅테크 그렇습니다. 기업들. 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을 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상당히 이제 펀더멘털을 하나하나 잘 짚어주셨고 그리고 곧 이제 도래하는 실적 시즌에서도 그 빅테크 기업들을 보면서 이미 지나간 실적도 봐야 되지만 앞으로의 가이던스를 보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렇게 좋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어제 시장은 오히려 나스닥이 좀 빠지고 나머지 다우랑 S&P는 올랐어요. 네, 약간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나스닥이 마이너스 0.5%,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마이너스 1.2% 정도 하락을 하면서 어제는 기술주와 반도체가 좀 약했습니다. 그리고 다우는 플러스 0.6, S&P 500 플러스 0.16, 그리고 중소형 쪽의 러셀 2000이 어제는 1%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섹터 쪽으로도 보시면은 11개 업종 중에서 3개의 업종만 약세를 보였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IT라든지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부동산 이렇게 3개의 섹터가 약세를 보였고 어제는 에너지 sek터가 2% 넘게 올랐습니다. 유가가 오르는 영향인지 에너지 섹터가 특히 강했고요. 그리고 금융 섹터가 1.3% 올랐고 이외에 뭐 자유소비재, 헬스케어, 산업재, 필수소비재, 소재, 유틸리티 이런 업종이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섹터 동향만 보더라도 유가가 올랐고 또 금리도 올랐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어제 매크로 쪽에서도 보시면 10년물이 16bp 올랐습니다. 3.54% 그리고 2년물은 25bp 오르면서 4.02%를 기록을 했습니다. 2년물이 다시 4%를 넘어섰고요. 그리고 유가가 어제 5% 넘게 오르면서 유가가 배럴당 73달러가 되었는데 어제 그 터키랑 이라크 쪽 무슨 이런 이슈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45만 배럴 정도 감산을 한다라는 이슈가 있었는데 그게 전체 글로벌의 한 0.5%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진 않지만 감산 이슈 이런 것들 때문인지 어제 유가는 5% 넘게 상승을 했고 반면에 천연가스가 어제 또 5%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또 빠졌네요. 네, 2.1달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면 유가는 지난번에도 20년 평균치가 73, 4달러 근처이기 때문에 이제는 평균치에서 그죠? 조그만 뉴스에 왔다 갔다 하는 거지 크게 뭐 의미는 없어 보이고요. 또 하나 유가가 저렇게 올라갔다는 말은 금융위기 가능성이 오히려 좀 적어졌다라는 그죠? 줄었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금융위기가 되면 일단은 소비를 줄이고 금융위기 가능성에 대비해 가지고 뭐 생산 활동도 줄고 소비도 줄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금융위기 가능성이 빠르게 봉합되면서 오히려 소비가 또는 생산 활동이 늘어날 거야. 그런 게 반영이 되면서 저는 또 유가도 반등이 들어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게 반영이 돼서 또 국제금리도 오른 거죠, 그죠? 맞습니다. 그리고 뭐 굴이나 금 같은 경우도 한 1%씩 하락을 했고요. 비트코인이 한 28,000달러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근데 오늘 아침 기준으로 27,000달러로 다시 조금 하락한 모습입니다. 네, 금을 사야 되지 않냐 했는데 실제로는 이번에도 결국은 비트코인을 샀어야 되는 거다, 그죠? 네, 디지타이즈드 골드라고 자꾸 하니까. 지나고 보니까 참 비트코인이 금의 자리를 계속 대신하고 있구나 뭐 이런 느낌이 들고요. 빅테크들은 다 안 좋았겠네요, 그러면. 네, 어제 빅테크들 뭐 좀 일제히 조정받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대체로 한 1% 정도 내외로 하락을 했고요. 테슬라만 0.74%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제는 금융 쪽이랑 에너지가 좋았는데 금융 쪽에서는 JP모건 플러스 2.9%, 뱅크 오브 아메리칸 5%, 웰스파고 3.4% 상승하는 모습이 보였고 또 에너지 섹터에서도
엑소모빌이라든지 옥시덴탈, 이오지 다 2%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이외에 어제 좀 반도체 쪽은 좀 안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어제 TSMC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모두 한 2% 넘게 하락을 보였고요. 또 AMD도 마이너스 1.4%, 엔비디아도 마이너스 0.9%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뭐 리오프닝 쪽에서도 어제 카니발이 마이너스 4.77% 기록을 했는데 실적 발표를 장전에 했고요. 그 내용은 네. 아래에서 숫자들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보니까 뭐 일단 금융주가 많이 올랐다는 점이 좋은 시그널이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뭐 그 이번에 지방은행 사태로 최상무님하고도 3%에서 이제 신가대하에서도 긴급 점검을 해보긴 했었지만 결론은 그거였잖아요. 이번에 지방은행 조그만 은행들이 망하면서 결국은 큰 은행이 큰 빅4 정도 되는 은행들이 또 그 은행을 인수할 수도 있고 뭐 지금은 꼭 큰 은행이 아니라도 그냥 주인만 바뀌고 그죠? 예. 경영 관리를 잘못한 그런 은행을 망하게 해버리고 다른 건전한 은행이 그런 은행들을 흡수하면서 결국은 매니지먼트를 잘못한 거에 대한 네, 페널티를 주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그죠? 네. 예, 그렇게 재편될 뿐이다. 뭐 그렇게 저희들을 보고 있는데 이게 큰 은행까지 메이저 은행까지 이제 번지면 그게 금융 위기가 되는 건데 일단 주가는 아니다라고 네. 예, 얘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 시장에서 또 화두가 되었었던 것 중 하나는 그 퍼스트 시티즌스 뱅크가 SVB를 16.5빌리언에 인수를 한다라고 발표가 네. 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금 그리고 대출 뭐 이런 것까지 인수를 한다고 하는데 SVB의 자산이 약 72빌리언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77% 정도 할인된 가격에 인수를 하게 된다. 뭐 이런 소식이 있었고요. 그래서 SVB의 17개 지점이 27일부터는 퍼스트 시티즌스 뱅크가 운영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름이 바뀐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퍼스트 시티즌스는 19개 주에서 한 600여 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 인수로 은행 규모가 미국 내 한 25위 정도가 될 것 같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또 파산 이슈가 있었던 은행 중 하나인데 이쪽도 추가 지원을 검토 중에 있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또 네. 지역은행 유동성 공급 확대 검토를 한다라고 하고 있고 이런 것들 때문인지 금융권 위기가 좀 안정이 되는 모습이 보이면서 어제는 금융주들이 좀 일제히 좀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뭐 단기간에 다 봉합되지는 않겠지만 예전에 우리나라 저축은행 사태도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2011년, 12년 지나고 보면 다 잊혀져요. 그래서 이번 부분도 빠르게 봉합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 FMC 회의 이후로는 이제 블랙아웃 기간이 지나서 계속 이제 연은 총재들이 발언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닐 카시카리 연은 총재의 발언들을 살펴보시면 최근에 은행 위기가 경기 침체에 대한 확률도 높였다. 그러나 이 위기가 어느 정도 신용 경색으로 이어질지 또는 경제를 얼마나 침체시킬지는 알 수는 없다. 그래서 매우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달 FOMC 회의에 대해서 좀 질문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어떻게 될 건지 또는 결과에 대해서 얘기하기에는 아직은 너무 이르다. 그리고 은행 대출을 줄이는 것은 연중 긴축에 도움이 된다 라는 발언들을 어제는 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클 바 연준 부의장인데 SVB는 전형적인 부실 경영 사례이다. 전무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텍스트북 케이스 오브 미스매니지먼트 딱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은행 시스템은 건전하고 전반적으로 탄력적이며 강력한 자본과 유동성이 있다. 좀 더 엄격한 기준을 마련할 것이고 은행 파산 가능성에 대해서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것이다. 사전에 좀 방지할 것이다. 라는 발언들이 또 이어졌었습니다. 네, 누군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결국 그 에어리언이 그렇게 최근에 얘기를 했던 게 결국 이거는 이제 매니지먼트가 잘못된 거고요. 그 매니지먼트에 대한 이제 감독이 좀 소홀한 거였지 은행 전체적인 레귤레이션이 문제가 돼서 발생한 건 아니다라면서 레귤레이션을 강화하는 식으로는 가면 안 된다. 뭐 이런 굉장히 좋은 얘기를 또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제 주요 이슈들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특징 종목에서 어제 GPT 관련한 그 펜실베니아 대학교랑 오픈 AI가 공동으로 그 논문을 썼다고 합니다. 제목은 여기 우측에 같이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는데 네. 중요한 내용 논문이 되게 길거든요. 그래서 뭐 재밌는 거 몇 개만 좀 가져왔는데 미국의 일자리가 한 19% 정도가 위협을 받을 것이다. GPT가 뭐 대체할 것이다. 뭐 이렇게 그래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위험한 직군과 안전한 직군을 나눠줬는데 위험한 직군은 대체로 그 좀 머리를 쓰는 직업들이더라고요. 네. 뭐 수학자라든지 세무사 그리고 금융 컨투 분석가 그리고 작가, 웹디자이너, 블록체인 엔지니어들 뭐 이런 사람들의 직업이 약간 위협받을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또 안전한 직군으로는 대체로 몸을 쓰는 일, 농업 관련된 일을 한다든지 농기계를 운전한다든지 운동선수 뭐 이런 직업군들은 안전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높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일자리가 조금 더 위협을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예. 근데 여기 위험한 직군에 퀀트 분석가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우리 강원국 작가 어떡하나 모르겠네. 아니 그러고 보니까 제가 챗 GPT 얘기하는 사이에 그 우리 남궁 주임이 만들어 놓은 이 포맷 있잖아요. 네. 앞으로는 이 포맷을 챗 GPT에 연결해서 자 어제자 미국 시장 요 포맷대로 정리해 줘 하면 딱 한 10초 만에 정리해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뭐 다 해줍니다. 인사이프한 뭐 이런 코멘트를 네. 과연 할 수 있는지 네, 그게 이제 관건이기는 하지만 사실 해봤습니다. 해봤어요? 특징 종목 좀 알려달라고 해봤는데 네. 이게 제가 4.0 버전을 쓰는 게 아니어가지고 최신 버전이 아니어서 그런지 그 자세한 내용은 잘 얘기를 못하고 조금 옛날 얘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징 종목 이렇게 하는 것처럼 어제 시장에 뭐 테슬라에 대한 특징 종목이 뭐가 있냐 물어봤었는데 네, 뭐 만족할 만한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이 특징 종목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그죠 네. 기준을 아마 얘기해 줘야 될 것 네네. 같아요. 뭐 3% 이상 어제 올라간 종목들 네네. 뽑아줘라든지 네. 52주 신고가가 나는 종목을 뽑아줘.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네. 퀀트에 해당되니까 그렇습니다. 예, 퀀트 분석가들이 위험한 직군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애플은 또 무슨 얘기가 있었죠? 팀 쿡이 중국 상무부 장관인 왕 웬타오 이분을 만났다고 합니다. 중국 쪽에서는 규칙이나 규정 그리고 이런 기타 시스템들을 비롯해서 높은 수준의 개방을 꾸준히 확대해서 애플을 비롯한 그 외국계 기업들에게 좋은 환경과 뭐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외에 뭐 여러 기업 CEO들과도 미팅을 했다고 합니다. 퀄컴이나 P&G, 화이자, 뭐 벤츠, BMW 등의 CEO들과 만나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뭐 애플 같은 경우도 중국을 떠나서 그 인도네시아의 공장도 계속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뭐 그런 것들 때문인지 중국 쪽에서는 다시 중국으로 불러들이려고 좀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삼성 이재용 회장님도 가 계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테슬라의 그 판매 대수 발표가 있다고 그랬죠? 네, 이번 주말이에요? 네, 주말에 4월 1일, 2일입니다. 그래서 1분기 판매 대수가 주말간 발표가 될 건데 시장 컨센서스가 한 41만 대에서 42만 대 정도를 보고 있고요. 블룸버그에서는 한 41만 9천 대 정도 전망을 하고 있어서 이번 주 주말에도 테슬라 판매 대수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40만 대 곱하기 4 하면 이제 160만 대인데 2분기,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판매 대수는 늘어날 거니까 지금 올해 전체는 180만 대 정도라고 네, 그렇습니다. 아침에 얘기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디즈니가 어제 1.64% 정도 올랐는데요. 밥 아이거 CEO가 구조조정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여름까지 7,000명을 감원한다고 하고요. 이를 통해서 한 5.5빌리언 달러가 절감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4월 정도에는 더 큰 규모의 감원이 있을 것이다 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제가 최근에 또 말씀드렸던 게 디즈니 월드 직원들 최저임금을 15달러에서 네. 18달러로 인상을 한다라고 했었거든요. 네. 뭐 그런 비용 부담 때문인지 직원을 이제 구조조정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글로벌하게 직원 수가 22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엄청 많네요. 그렇기 때문에 네, 구조조정해서 비용 절감, 코스트 커팅 이렇게 계속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 카니발이 또 마이너스 4.77% 하락을 했는데요. 매출액이나 EPS는 잘 나왔습니다. 매출액은 거의 코로나 이전 수준을 거의 다 회복을 했습니다. 95% 정도 회복을 했고, 회사 자료에는 오큐펀시라고 하는데 저는 로드 팩터라고 썼고요. 그래서 한 91% 정도가 가득 찼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년 동기가 한 54%인데 네, 크게 야. 개선이 되었고요.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뒤이어서 저희 최로 상무님께서 더 말씀을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좀 생략을 하는데 어제 실적은 잘 나왔는데 왜 이렇게 많이 빠졌냐 보시면은 네. 볼드로 해놓은 가이던스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PS가 다음 분기에 마이너스 0.34 정도 제시를 했는데 컨센서스가 마이너스 0.27이었고요. 그리고 연간 EPS를 제시한 게 마이너스 0.28에서 마이너스 0.44를 제시를 했는데 컨센이 마이너스 0.07이었습니다. 그래서 컨센을 하회하는 가이던스를 이렇게 주면서 어제도 주가가 좀 하락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약률이 이렇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 큰 폭으로 늘어났지만 가이던스가 여전히 안 좋게 나오는 거는 아마 뭐 인건비라든지 금리가 또 높은 상황이니까 아마 그런 부분이 좀 실적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닌가 싶은데 좀 이따가 최일호 상무님한테 또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밤에 발표되는 지표들이 한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S&P 케이스실러 주택가격지수 20개 대도시의 주택가격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요거는 좀 느립니다. 1월달 수치인데 최근에 특히 서부 쪽에서 주택 가격의 하락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같이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를 해주는 소비자 신뢰지수 컨센서스가 101이고요. 지난달이 한 102.9 정도 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신뢰지수가 조금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지표들 오늘 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소비자 신뢰 지수가 발표되는 게 2월 달께 발표가 되는데 3월 달 거는 좀 안 좋게 나올 것 같은데 이런 은행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3월 소비자 신뢰 지수는 오히려 뚝 떨어지면서 또 약간의 이제 경기 침체 가능성 때문에 이 발표가 되는 4월 말 정도에는 또 금리 인상을 이제는 못하고 낮춰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도 있겠다 그죠? 5월 초에 또 FOMC 회의가 있죠. 그렇습니다. 5월 6일인가 뭐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네, 아침부터 되게 수고 많으셨고요. 남궁재 원주님은 내일 또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